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개방을 중단했던 고흥 소록도의 부분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 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록도는 고흥을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마리안느 마가렛의 이미지가 더해져 한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고흥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인근 상가의 매출은 30-40%나 줄었습니다. 최근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록도 병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병원 측의 전향적인 협력과 섬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을 찾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소록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금까지 소록도가 개방을 중단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소록도가 개방되어서 예전처럼 소록도 주민들과 고흥 군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도 소록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병원이 아닌 관사지역에 대한 부분 개방과 지역 의견이 반영된 소록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유치와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이 고흥에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늘 누구보다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고흥이 외롭지 않다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힘을 좀 과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과 고흥해양예술랜드 조성,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등 14건의 국비 건의 사업도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엇갈린 당적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흥 지역의 당정 간 협치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폐쇄 결정이 내려진 광양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자체 수영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폐쇄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영장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며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을 광양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윤석열 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성토했습니다. 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인데요. 피해 어가의 대부분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다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망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원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2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원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원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000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한선 한도를 높여지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옆에다가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 어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해난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방대해 완도해경과 여수해경 사이에 있는 고흥 지역에 해난사고 대응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수요 급증,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녹동 신항 일원에 200억 원을 들여 해경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순천을 포함한 도내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남도가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김영록 지사 명의의 특별 담화문을 통해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을 금지하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산불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간에 비해 60%나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55헥타르에 달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순천 쉴랑게가 오늘 숙박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국가정원 내 가든스테이는 독점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35동의 캐빈과 전용 레스토랑에서 관람과 체험, 숙박 등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사전 문의가 폭주하는 만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마감될 것으로 보고 첫 예약은 4월 한 달 동안의 숙박 일정만 예약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양심 세력들이 광주를 찾아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마코토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1999년 나고야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손배 소송에서 원고들을 도왔고 2012년부터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한국으로 가며 피해자들을 도운 다카하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선 인물입니다. 非常に嬉しいです。しかし他の被害者原告が亡くなったことを考えると半分無念です。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투쟁했던 다카하시는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안이 완벽하게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일본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이 원고들의 패소로 끝난 뒤 미쓰비시와 피해 할머니들이 진행했던 협상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미쓰비시 측은 가혹한 노동과 급여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의사를 표명할 뜻을 밝힌 바 있었고 장학기금 출연을 표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が当事者を超えてトップ解決をしたという意味の今回の韓国政府の声明は全く間違っています。 다카하시 씨는 일본으로 돌아가 오는 14일 외무성을 규탄하는 등 일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 보도블록을 시민과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순천시는 시내 보도 정비 과정에서 나온 폐 보도블록 10만 장을 오는 13일과 14일 신청을 받아 운반 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개인은 1인당 한 차례 500장, 세대당 2차례 1000장씩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폐 보도블록 무상 공급에 대한 시민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관내 보도 공사 현장에서 폐 보도블록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대가 정부 지원 탈락 등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약속해왔지만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지역 인력으로 길러내기로 했는데 정작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 대학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간소화,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돼 유학생 모집에 유리합니다. 반면 재학 중인 유학생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전국 24개 학교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남 도립대도 포함됐습니다. 황당한 이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 도립대에 재학 중인 단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서류를 교육부 제출에 누락한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 이상이라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이제 다 실태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외국인 유학생 추가 모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선업과 농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해 유학생을 확대해 지역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던 전남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남 도립대 측도 안일했던 대응을 인정했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제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작 교육부는 전남 등 7개 시도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상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내걸었던 전라남도는 스스로 운영하는 전남 도립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 농민들이 사용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한전 여수지사를 통해 전력량과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다음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 지역에서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8건 발생했고 특히 광양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3건으로 피해액은 11억 1,3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이 전남 도내 보증 사고의 72%를 차지한 가운데 무안에서 3건, 순천과 목포 각각 1건이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18억 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광양 지역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를 통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속된 피의자 2명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생의 가장 기초인 집을 두고 범죄를 저지른 전세 사기범을 엄벌함과 동시에 관련 공범을 모두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은 정의당이 발의한 전세보증금 비중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일명 갭투기 근절법 등을 통과시켜 깡통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병철 의원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